마마, 소녀는 궁에 들어갈 수 없사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맛을 낸 손이 수라간 밖에 있다니 내 평생 이런 수치는 처음이로구나. 마마, 저 계집의 어미가 누구인지 아시옵니까? 그 입을 함부로 믿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따뜻한 한 그릇이 제겐 더 소중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안의 야담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마마, 소녀는 궁에 들어갈 수 없사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기까지 연실의 삶에는 참으로 기구한 사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양 도성박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기와집 한 채 없는 초가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그 마을 어귀에 유독 굴뚝 연기가 먼저 피어오르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짝에 연실 국밥이라 삐뚤빼뚤 적힌 작은 국밥집이었지요. 동이 트기도 전 연실은 이미 부뚜막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이 새빨개지도록 불씨를 살리고 솥안에 물을 붓고 쌀알 몇 줌을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이 첫 번째 솥은 손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방에 누워 계신 어머니, 가쁜 마마를 위한 미음이었지요. 가쁜 마마는 3년째 자리를 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기력이 가을 낙엽처럼 쓰러져 이제는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힘겨워하셨습니다. 연실은 매일 새벽 미음을 쑤어 어머니 입술에 조심스레 날랐습니다. 뜨겁지 않은지 손목 안쪽에 먼저 대어보고 너무 묽지 않은지 한 번 더 적고 나서야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오늘은 마 넣어 끓였습니다. 기운이 나실 거예요. 가쁜 마마는 힘겹게 눈을 뜨고 연실이 내미는 사발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마마의 눈가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연실아, 이 미음맛이 왜 이렇게 좋으냐? 연실은 웃었습니다. 소매로 눈가를 툭 훔치고 나서 다시 부뚜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장사를 해야 했으니까요.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이면 국밥집 앞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장터에서 지게를 지고 온 사내들, 배보따리를 머리에 인 아낙들, 허기진 얼굴의 나그네들이 차례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연실의 국밥은 비싸지 않았습니다. 한 그릇에 엽전 한 입이면 충분했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면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보게, 이 집 국밥 먹고 나면 왜 이렇게 속이 편한고? 그러게 말이야. 근심이 싹 가시는 것 같지 않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가기 시작한 것은 연실이 국밥집을 연 지 2해가 지나서부터였습니다. 소문은 조용히 그러나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솥안의 국물이 바닥을 드러낼 무렵 국밥집 문이 삐걱하고 열렸습니다. 들어선 것은 허름한 무명 두루마기를 걸친 노부인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낡은 쓰개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지팡이 하나를 짚고 있었지요. 연실은 아무 의심 없이 소반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밥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요? 노부인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소반 위에 놓이자 노부인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두 입.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노부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노부인은 아주 오랫동안 눈을 감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슬며시 깔리기 시작합니다. 연실이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마마, 혹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하요? 노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 속에는 연실이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다. 이런 맛은 생전 처음이구나.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연실이 솥뚜껑을 열고 국물을 젓고 있는데 국밥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어젯밤 그 노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노부인은 달랐습니다. 허름한 무명 두루마기가 아니었습니다. 옥색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 머리에는 비녀를 단정히 꽂고 등 뒤에는 시녀로 보이는 여인 둘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연실은 국자를 든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노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궁궐수라관을 20년째 책임지고 있는 상궁이다. 사람들이 나를 최상궁이라 부르지. 빗소리가 멎고 새소리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연실의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국자가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최상궁은 그 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리를 잡고 앉으며 소반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어젯밤 내 국밥을 먹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년 동안 이 나라 최고의 식재료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왔다 자부했는데 도성 밖 작은 국밥집에서 그 자부심이 흔들렸으니 말이다. 연실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최상궁이 손을 저었습니다. 꿇지 마라. 나는 지금 너에게 물어보러 온 것이다. 어젯밤 그 국밥 무엇을 넣었느냐? 연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별것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새벽에 길어온 우물물의 사고를 6시간 고고 거기에 산에서 캐온 황기 뿌리와 감초 한 줌을 넣었습니다. 가는 소금 대신 된장을 아주 조금만 풀었고요. 최상궁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미에게 배웠다고 했느냐? 예.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어야 한다고요. 저는 늘 어머니를 생각하며 끓입니다. 최상궁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찌나 길던지 연실은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연실아. 최상궁이 처음으로 연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 궁으로 들어오너라. 내 손맛이 필요하다. 연실의 눈이 커졌습니다. 궁궐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평생 한번 들여다보기 힘들다는 그 높은 담장 안. 연실은 저도 모르게 안방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작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황송하오나 마마. 연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에게는 병든 어머니가 계십니다. 홀로 두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최상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연실은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스쳐 지나간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최상궁은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를 가다듬고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사흘을 줄 테니 생각해보거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어미를 생각하는 마음이 음식에 담기는 법이다. 내 국밥이 그토록 특별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문이 닫혔습니다. 연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최상궁이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방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또 한 번 들려왔습니다. 연실은 천천히 부뚜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미음을 끓여야 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실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다 결국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가쁜 마마는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손이 어찌나 가늘고 야위었던지 연실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연실아, 왜 울고 있느냐?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년아. 어미 눈을 속이려고. 가쁜 마마가 가는 손으로 연실의 뺨을 짚었습니다. 그 손바닥이 어찌나 차갑던지 연실은 더 꼭 쥐었습니다. 궁에서 불렀다고 했지. 가거라 연실아. 연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쁜 마마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미 걱정은 말고. 어미는 괜찮다. 연실이 최상궁을 찾아간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최상궁은 연실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일어서서 앞장섰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한양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수레가 지나치고 장사꾼들의 목소리가 뒤엉키는 그 길을 연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걸었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궁궐 담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실의 발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최상궁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라. 들어가면 그냥 담장일 뿐이다. 수라관은 연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천장이 높고 솥이 즐비하고 식재료 냄새가 뒤엉킨 그 공간에는 상궁과 나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최상궁이 들어서자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연실을 보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위아래를 훑고 고개를 돌리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마마께서 데려오셨다는 도성박 국밥집 계집이라지. 손이 저리 거칠어서야. 연실은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최상궁이 중앙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연실이가 수라관 시험을 치른다. 식재료는 수라관에 있는 것을 자유로이 쓰되 단 한 그릇만 완성하면 된다. 수라관 상궁 하나가 팔짱을 끼고 나섰습니다. 나이가 지긋하고 눈매가 날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복상궁이라 불렀습니다. 마마, 시험이라면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한 시간은 1시진. 불을 피우는 것도 혼자 해야 하고 도움을 청해서는 아니 됩니다. 최상궁이 잠시 연실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라. 복상궁의 입가에 가느다란 웃음이 걸렸습니다. 연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식재료를 살펴보는 동안 수라관 안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불쏘시개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연실이 골라둔 환기뿌리가 어느새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연실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것으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솥 안에서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보글보글. 한 시즌이 흘렀습니다. 연실이 소반 위에 그릇 하나를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맑은 국물에 흰죽이 담긴 수수하기 짝이 없는 한 그릇이었습니다. 수라관 상궁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전부야? 반찬도 없이? 이걸로 수라상을 논하겠다는 거야? 복상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상궁은 아무 말 없이 소반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수라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최상궁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상궁이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복상궁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손에서 난 음식이 임금님 수라상에 오른다면 감히 막을 자가 없을 것이야. 복상궁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수라관 전체가 돌처럼 굳은 그 순간 연실의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연실은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연실이 수라관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라관 안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은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상궁들은 연실 앞에서는 말을 아꼈지만 연실이 등을 돌리면 수군거렸습니다. 제일 심한 것은 역시 복상궁이었습니다. 복상궁은 시험 이후로 연실을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말을 섞지 않고 식재료 창고 열쇠를 넘겨주지 않고 연실이 쓸 솥은 항상 가장 낡고 작은 것을 배정했습니다. 연실은 그래도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수라관에 나와 불을 피웠습니다. 군말 없이 묵묵히.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복상궁이 방 안에서 누군가와 낮게 속닥이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바람 소리. 창호지가 달달 떨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복상궁이 최상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문서 한 장을 받쳐 올렸습니다. 마마, 저 계집의 어미가 누구인지 아시옵니까? 그 입을 함부로 믿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최상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연실의 어미 가뿐이라는 여인, 알고 보니 15년 전 이수라관에서 쫓겨난 나인이었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릴 음식에 불결한 것을 넣었다는 죄목으로 출궁 처분을 받은 자이옵니다. 그 죄인의 딸을 수라관에 들이셨으니 마마께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수라관이 술렁였습니다. 상궁들이 저마다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말이 연실의 귀에 닿은 것은 복상궁이 방을 나선 직후였습니다. 연실은 소답에 서서 국자를 쥔 채 꼼짝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수라가네. 15년 전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실은 국자를 내려놓고 최상궁을 찾아갔습니다. 최상궁은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소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최상궁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안다. 최상궁이 돌아섰습니다. 가뿐이를 내가 모를 것 같으냐? 15년 전 나와 함께 수라관에 있었던 여인이다. 연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가뿐이가 넣은 것은 불결한 것이 아니었다. 임금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문을 듣고 몰래 약재를 구해 수라상에 올리려 했던 것이지. 하지만 허락 없이 수라상 재료를 바꾼 것은 엄연한 죄목이었고 나는 그때 가뿐이를 지켜주지 못했다. 최상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국밥에서 황기와 감초 냄새를 맡았을 때 나는 알았다. 가뿐이가 내게 그 손맛을 물려줬구나 싶었지. 연실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무릎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 많은 세월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을 품고도 딸에게 원망 한마디 없이 그저 따뜻한 음식 만드는 법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최상궁이 연실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가뿐이한테 진 빚이 있다. 이번 일은 내가 책임진다.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수라관에 있거라. 그 순간 복상궁이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최상궁이 무릎을 꿇은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최상궁이 천천히 일어서며 복상궁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변장은 내가 거두겠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수라관을 떠나는 것은 연실이가 아닐 것이야. 복상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연실이 새벽 수라관에 홀로 앉아 불을 피우고 있는데 최상궁이 들어섰습니다. 손에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연실아. 최상궁이 보자기를 연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연실이 조심스레 매듭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단지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녹용, 황기, 백봉령, 오미자. 궁궐 내의원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어미한테 가져다 드려라. 이것으로 다려 드시면 기력을 되찾으실 것이다. 연실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마, 이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가뿐이한테 진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받아라. 연실이 고향 마을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연실은 아무 말 없이 부뚜막에 앉아 불을 피웠습니다. 귀한 약재를 넣고 천천히 다리고 식히고 다시 끓였습니다. 온 방 안에 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연실아, 이게 무슨 냄새냐? 약입니다, 어머니. 좋은 분이 주셨어요. 가쁜 마마가 약사발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을 감고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가에 눈물이 한 방울 맺혔습니다. 이 냄새는 궁궐 약재 냄새구나. 연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임금님 귀에 닿은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최상궁이 연실의 사연을 아뢰었고 임금님은 오랫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짐이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사하노라. 어미 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니라. 연실에게 내려진 하사품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궁궐 내의원의 약재를 매달 하사하고 연실이 어머니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수라간 출입을 자유로이 허한다는 어명이었습니다. 궁에 묶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어머니 곁에 있어도 된다는 것. 연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오래 울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가쁜 마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걸음이 느렸지만 이제는 마당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연실은 어머니 손을 잡고 나란히 마당 대돌 위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가쁜 마마가 말했습니다. 연실아, 궁궐의 진수성찬보다 어머니께 드리는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이 더 소중하다고 했다지. 누가 가르쳐 주더냐? 연실이 웃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쁜 마마도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얼굴로. 국밥집 굴뚝에서는 오늘도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끓인 그 따뜻한 냄새가 봄바람을 타고 마을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